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사립 유치원. 네. 예, 지난번에는 뭐 도대체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망,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리고 이제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정립연구소의 조형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사립 유치원 비리 그 오해와 진실 편을 예, 많은 그 국민들께서 봐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 원장들도 보고 학부모들도 봤습니다. 음. 그러면서 반응이 예. 유초, 중, 고를 막론하고 예. 대한민국 국가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냐. 예.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국가 교육비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예. 이 사립 유치원 사태가 어디로 갈 거며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전망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는 그게 지금 법이 없어서 생긴 오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용진 의원이 예. 법을 개정을 하자고 해서 예. 그 박용진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박용진 의원의 홈페이지 블로그죠. 거기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3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박용진 의원이 저 있네. 예. 어디 있습니까? 예. 밑에서 두 번째. 예. 여기 박용진 3법 뭐 여기는 박용진 의원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잠깐 올라가 보시죠. 잠깐. 네. 박용진 3법으로 치면 안 되고 박용진으로 치시면은 예. 블로그 예.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예. 여기에 이제 그 박용진 3법이 안내가 돼 있죠. 예. 자, 박용진 3법 검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법을 3개를 고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자. 예. 그리고 법을 바꿔서 교육비를 다른 명목으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 예. 또 법을 바꿔서 무상급식을 유치원에도 하게 하겠다. 똑같이 하겠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박용진 3법입니다. 예. 저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여기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근본적인 변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박용진 3법 나와 있네요. 유아교육법, 예.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바꾸겠다. 이게 박용진 3법입니다. 유아교육법을 어떻게 바꾸겠다. 사립학교법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 법의 내용을 바꾸면 유치원 원장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으니 예. 폐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박용진 3법이 얘기한 것 예. 요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내용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초중등 교육법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을 하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 의무교육의 의무가 어떤 거냐 이 예.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정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의무교육의 의무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많은 언론과 국민들 인식에는 의무교육은 국가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는 예.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죠. 예. 거기에 교육세도 있고요.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세금을 거두니까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녀를 예. 국가가 교육을 시켜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50년 전,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부모가 예. 아이를 낳아가지고 예. 초등학교마저 안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중학교는 뭐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그거 다 일하러 갔죠. 예. 일하러 갔습니다. 어린 중학생 나이 13살, 4살, 5살짜리들이 무슨 일을 하러 갔을까요? 6.25 이후에 1950년대, 1945년 이후에, 48년 이후에 6.25가 터지고 60년대 보릿고개 이런 때 중학교를 안 보내니까 예. 안 보내니까 보내라. 초등학교는 반드시 보내라. 중학교는 반드시 보내라.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정해진 거죠.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돈이 없고 아이들로 하여금 산에 가서 나무 해오게 오면 나무를 떼다 팔던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 하여금 나라가 발전하려면 부모로 하여금 당신 자녀들은 반드시 초등학교는 나오게 해야 된다. 한글을 알아야 된다. 구구단을 알아야 된다. 영어 알파벳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의무 교육이라고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썼던 용어는 취학 의무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그러니까 7살에 학교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취학 의무인데요. 이 법을 무려 60년 동안 바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50년대, 60년대는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상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뭐 말이 필요 없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거의 그 학부모들은 부모의 그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내는 아니 중학교를 안 보내는 학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고등학교 안 나오면은 뭐 저기 뭐야 군대도 못 간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라면 이 초중등 교육법의 13조 취학 의무는 매우 문제가 있는 법이죠. 이 취학 의무는 당연히 학부모들은 이 한 조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 보내니까. 100%다 보내니까. 자, 이 의무 교육의 의무는 학부모의 그 취학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막대하게 걷어들이고 있다. 국가가 68조 원의 공교육비를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가 한다. 자, 여기에 이제 무상으로 한다라고 써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의무 교육 대상자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학비를 별도로 받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 더 잘 보셨네요. 학교 경영자는 의무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전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것으로 끝. 자, 그러면 유아교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교육 거기 초등학교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등 교육법까지는 국민적 상식입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을 보니까 24조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 초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아교육도 초등학교 입학 전 3년을 이렇게 국가의 의무로 정해 놓은 거죠. 따라서 여기 보면 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깔끔하게 그 유치원 교육비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정부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도대체 저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라는 곳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방 예. 교육 재정 알림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지방 교육 재정 알림위에 따르면 테마 통계가 있고 그 테마 통계 안에 학생 1인당 투자 규모 이걸 공교육비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 1인당 투자액은 학교 회계를 제외한 그러니까 학교 회계는 뭡니까? 학부모들로부터 걷는 거. 학교 회계, 법인 전입금 뭐 이런 그런 걸 제외한 국가가 투자하는 공교육비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2017년 1,019만 원의 공교육비를 투자한다고 했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았더니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1년 예산 여기 있습니다. 재정 통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통계가 있습니다. 이 세출 통계에 보면 여기 시도 교육청별 통계 자료가 자세히 나오고요. 그것을 시트 자료로 제가 변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서울교육청에 200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쭉 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얼마의 그 비용이 서울교육청에 세출로 나와 있냐면 8조 9,990억 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 돈에 여기 재정 통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일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 일반 통계는 학생수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이 학생수 통계는 역시 시도 교육청별로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시트로 보겠습니다. 이 시트의 항목 옵션에 가서 전체 통계를 한번 보고 적용을 하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유치원 소개 해가지고 서울이 2013년 2017년 여기 보겠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120만 학생이 서울에 103만으로 줄었죠. 이제 거의 17만 명 줄었네요. 학생 수는 줄고 교육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학생 수는 120만, 서울을 기준입니다. 120만 원으로 줄고 120만에서 103만으로 줄는데요. 유치원 숫자를 보겠습니다. 9만 2천에서 8만 8천으로 유치원 숫자도 줍니다. 초등학교 숫자 46만에서 42만 엄청나게 줄죠. 중학교 숫자 30만에서 22만 중학교는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 그 학생 수가 103만이에요. 이 103만을 뭐하고 나눈 거냐면 재정 통계, 아까 그 보셨던 8조 9천억 원, 8조 9천억 원 나누기 103만 하면 그게 서울의 1인당 교육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테마 통계로 가서 학생 1인당 투자 규모로 가면 여기 서울을 찍어 볼게요. 서울은 학생 1인당 872만 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유치원생까지 포함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치원에 정부 투자는 1년에 한 달에 29만 원인 고로 1년이면 29만 원 곱하기 12 얼마입니까? 30만 원 잡고 360만 원이죠. 유치원은 360만 원을 투자하는데 유치원까지 평균해서 870만 원이라면 초중고는 9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하는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아니, 초중고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초중고는 900만 원을 넘게 주면서 유치원에다가는 왜 360만 원을 줄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여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 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이랬는데요.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됐길래 초중고 학생 1인당보다
예.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예. 낮은 교육비를 책정해 놓았는지 예. 예. 이 사립 유치원 사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그죠. 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우리 법령에 따르면은 네. 그 유치원도 지금 이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만큼 재정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냐 말이지요. 예. 적어도 여기에는 유아교육 전문가들, 예. 유치원 원장들, 유아교육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 이 법을 봤을 텐데 말이죠. 예. 이 법을 보고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취학 직전 3년은 무상으로 한다. 예. 국가가 그 비용을 댄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 비용을 29만 원, 한 달에 29만 원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법에 유치원 원비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비용의 부담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보조금은 또 이 보조금 조항은 어디에 제가 보니까 예.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예.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결국 자 부모에게 29만 원을 줘서 예. 그 돈을 예. 카드로 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계좌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좌를 매달 유치원 그 통장으로 또 입금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귀찮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통장째, 카드째 유치원에다 갖다 주면 유치원에서는 매달 그거 뭐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쓰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원생 수에 따라서 주거나 예. 그러나 그거는 유치원에 직접 준 게 아니라 예. 학부모들한테 준 것을 예. 학부모들은 그 돈을 10,000원도 꺼내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유치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학부모한테 준 돈을 간접적으로 유치원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유치원 원장이 예.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 유치원 원비인 거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그죠, 그죠. 예. 그걸 가지고 명품백을 산 거는 대법원에 결국 가서 판례를 보면 그럼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면은 뭐 연말에 뭐 돈이 남다든지 하고 세금으로 터느니 뭐 차도 바꾸고 뭐 별장도 하나 사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고 자기 개인 회사인 것 같으면은 네. 주주가 자기가 100% 갖고 있다면 사실 뭐 자기 뭐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기업체들 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터진 사건이다, 사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 뭐 30분만 하려고 하는데 예.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대안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서울의 경우 예. 사립 유치원은 학생 원화 하나당 1년에 360만 원을 보조해 놓고 예. 그 사립 유치원 원생수까지 다 더해서 8조 9천억 원 나누기 103만 명 해가지고 872만 원 쓴다고 해놓고 예. 실제로는 초중고에다가 더 집중해서 쓰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사립 유치원에는 주지 않았다. 예. 학부모한테 주지 않았다. 예. 872만 원 평균만큼이라도 예. 사립 유치원에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부모에게 예. 그걸 줘라. 예. 그래서 그 부모는 바우처를 들고 예. 사립 유치원을 가든지 국공립 유치원을 가든지 그건 부모의 선택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예. 더 질적으로 우수한 선생님을 채용하고 예.
도교육을 잘 시키면 예.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을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립이 똑같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쓰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명품백을 사느라고 예. 교육을 소홀히 했다. 예. 그럼 국립 유치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학부모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명품백을 5개, 10개를 샀어도 예. 국립 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의 교육 내용이 더 좋으면 예. 학부모들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사립 유치원을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명품백을 사느냐야 안 사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예. 또 근본적으로 사립 유치원 수많은 원장들 중에 예. 명품백을 사서 정말 문제가 된 유치원 원장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입도 뻥끗 못하고 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그런 일 못 하겠죠.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회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대안은 간다는 거죠. 첫째, 유아 다시 제가 이 용어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유아 뭐라고 그랬죠? 유아 24조 유아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예.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예. 이분들이 말이죠. 어떻게 사립 유치원 원생 하나를 교육하는데 국가가 투자하는 비용을 29만 원을 책정할 수가 있느냐? 예. 현실적으로 해라. 저 사람들은 그 누구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검색을 해볼까요? 예. 나중에 오늘은 놔두고요. 예. 자, 분명히 뭐 한 열 몇 명 있겠죠. 이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비용만큼 비용을 산정해서 예. 학부모들한테 줘야 된다. 예. 학부모들은 온전히 이 비용은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립 유치원, 예. 국공립 유치원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사이에 예. 질적으로 좋은 교육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학부모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내용의 유치원을 선택하면 예. 바로 최상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간 872만 원을 주지 않아도 예. 한 달에 29만 원, 1년에 360만 원만 주더라도 예. 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저렇게 그 네. 공립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좀 낭비가 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872만 원 나와 있고요. 전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국을 보면 유치원 그리고 초, 중고 합해서 1,019만 원이 나와 있죠. 예, 예, 예. 사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1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로 15%를 지원하고 유치원 교육비로 85%를 지원해서 100% 합계는 114만 원이다.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국공립에 실제로 114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립 유치원은 정부가 29만 원을 내고 학부모가 20몇만 원을 내서 53, 4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보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예. 물론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보낼 국공립 유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립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사립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연세대학교 그 김정호 교수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만족도가 똑같습니다. 0.1%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아요. 아니 114만 원짜리 한 달에 유치원을 보낸 거나 54만 원짜리 유치원을 보낸 거나 학부모 만족도가 똑같다면 효율성은 어디가 높죠? 당연히 사립이 높은 거죠. 사립이 훨씬 높은 거죠. 자, 공교육의 투자 효율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그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정부가 교육비가 지금 이렇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국세 총액의
27%를 떼어내 가지고 예. 그 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거죠. 교부하는 거죠. 예, 예. 엄청난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교육비는 계속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화해서 저 유치원 교육비를 현실화해서 저렇게 떼어줘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작업을 지금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중등 교육법의 그 의무 교육의 의무는 학부모는 취약시킬 의무, 예. 국가는 책임지고 교육시킬 의무 예. 이렇게 변경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3년간 한다고 해놓고 예. 도대체 중앙 유아 교육 심의위원회는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초중고보다 더 적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유아 교육비를 책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네. 초중고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줄어드는데 예산 늘어나니까 그럼 거기 차익만큼을 유치원에다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빙고. 예. 맞습니다. 예. 그 작업을 16개 시도교육청이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16개 시도교육청은 그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예.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학생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예. 초중고 학생 예산은 유아교육 예산은 별도로 내놓으라고 하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야. 이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아 어린이 유아를 향해서 그 돈 872만 원 서울의 경우 전국의 경우 1년에 1017만 원을 유치원 전원에게 줘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돈이야 라고 내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그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뭐 보육 대란이니 하면서 지난 5년간 치고받고 싸운 거죠. 예. 이 내막을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요.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충분히 예산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초중고에 충분히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 남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예.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 전남에 있는 등량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예.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한 자료입니다. 학교 알림에 나와 있죠. 예. 예. 학생 1인당 얼마의 교육비가 쓰여졌나요? 저 여기 소득점 빼고요. 7,768만 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학생 한 명한테 7,700만 원이. 네. 학생 1명에게 7,700만 원의 교육비를 썼어요. 예. 1년에. 저거는 대학교 수업료보다도 많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전국적인 평균 중학교 학생 하나당 896만 원을 쓰고 예. 전라남도는 1,103만 원을 30만 원을 쓰는데 예. 보성군은 2,566만 원을 쓴답니다. 왜 저렇게.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아. 학생 수는 적고 예. 교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 거죠. 기본적인 시설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자 이게 아니라 예. 이런 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예. 핀란드는 예. 학교당 예. 200에서 500명 정도의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해서 예. 적은 학교는 합해서 200명으로 만들고 예. 1000명이 넘는 학교는 분할해서 500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교수 효과, 예. 또래 집단,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교육 효과가 있고 예. 또래 집단 효과가 있는데 예. 우리 학생들은 또래 집단 효과와 교육 효과가 예. 반반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도 200에서 500명 정도가 되면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 학생 수는 아마 10몇 명일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15명의 중학교에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선생님들 인건비가 뭐 평균 6,500에서 7천만 원 정도 아, 그리 많아요? 그렇게 많죠, 우리나라. 어이야. 그러니까 학생 15명당 선생님 10명. 예. 그러니
7,700만 원, 학생 1인당 7,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로 묶어서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치원에게 한 달에 29만 원 주는 돈을 적어도 1년에 1,000만 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비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정 규모 학교, 적정 규모 유치원을 만들어 나가면 정부 돈을 가지고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저는 유치원 학부모들이 특히 서울 지역 그 학부모들이 이 주장을 하면 이 문제는 사립 유치원의 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지금 그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명품백을 쓰고 해외 여행을 간 게 비리라면 공립학교가 쓴 돈은 공금 횡령, 공금을 가지고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공금을 했는데 또 거기서 불만족해가지고 그 저기 뭐 학원을 가고 사교육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고 공교육이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는 소위 말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제대로 무책임하게 공부 안 가르치고 6천만 원씩 받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둑놈들이네 그러면. 그래서 사립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립학교는요 경쟁을 통해서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의 절반 금액을 가지고도 만족도를 똑같이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립교육을 마다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자꾸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국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잘못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자면 사립학교 비리, 이걸 비리로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오히려 사립 유치원에는 지금 주는 것보다 3배의 국가 교육비를 더 지원해줘야 옳다. 그게 공정한 교육이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되 해외여행 가는 거, 뭐 좀 좋은 가방 사는 거, 그거 뭐 경영을 통해서 합리적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 가지고 범죄로 몰아가지 마라. 범죄로 몰아가려면 재정 결함 보조금을 줘라. 재정 결함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재정이 부족한 대로 다 주는 거다. 그러면 완전 공교육이다. 완전 공립하는 거다. 그때는 명품백 사서는 안 된다.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가서도 안 된다. 그러나 사교육을 고수하고 있는 한, 학부모 만족도가 공교육하고 똑같은 한, 오히려 당신들이 훨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교육 저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이렇게 알차게 열심히 잘 가르쳤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네. 자, 멋진 해결 방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립 유치원 원장들과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무책임한 공교육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말고 사립을 더 적극 장려하고 사립 유치원들에게도 국가가 투자하는 것을 주되 누구를 통해서 주냐? 학부모를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선택한 학원, 국립이든 사립이든 그렇게 하면 사립 유치원들의 비용이 훨씬 많아질 거다. 그 훨씬 많아진 비용들을 지금 사실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사립인 만큼 교육은 민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민간제, 사립인 만큼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비로 쓰고 그러고도 남는 비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가 준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예컨대 이익잉여금이 남았을 때 어디까지는 뭘 개인적으로 쓰면 되고 어디까지면 쓰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정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15%만 남기고 15% 이상은 남는 거는 세금을 더 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기 역량껏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이거 좀 이상하다. 다만
채용한 교사들의 봉급 예. 잘 주고 있는지 그거 감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을 질 좋은 급식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재를 싸구려 교재를 쓰는지 질 좋은 교재를 쓰는지 질 좋은 교재를 쓰는 거 감시하면 되는 거죠. 예. 예. 학부모들이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 학부모들이 10,000원짜리 교재가 정가인데 1,000원짜리를 쓰고 예. 5,000원짜리 밥을 먹여야 되는데 1,500원짜리를 먹인다. 예. 선생님 월급을 3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안 준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짜증내면서 아이들 때린다. 예. 유치원 안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고마워요. 예. 아이들 급식도 정말 좋아요. 예. 아이들 몬테소리 교구 쓰는 거 보니까 정말 최상의 품질이에요.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걸까요?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돈을 원장이 선생님 월급 충분히 주고 예. 밥 잘 먹이고 예. 좋은 교구 쓰고 예. 더 남았다. 예. 원장 차 바꾸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민간 기업들 연말되고 돈 남으면 그냥 사장 차 다 바꾸잖아요. 그 뭐 사장님도 차 바꾸고 하는데 그 다 그냥 구속시켜야 됩니까? 그? 자, 예. 해결 방안은 더 이상 제시하지 않아도 이제 다 됐을 겁니다. 더 이상 국가 기능을 확대하는 거, 무책임한 국가 기능을 확대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선택하면 최상의 선택을 하면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 아니 이게 저는 뭐 정교조 뭐 1세대 그 이렇게 그 정교조 초창기 이제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 그 와서 애들 그 수업하는 거 가르치 보면은 애들이 뭐 자든지 말든지 공부를 하더니 그냥 니 알아서 해라 하고 그 이제 수업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예. 왜일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안 가르쳐도 월급 나오니까요. 아. 학교 밖으로 청소년들이 30만 명이 쏟아져 나가도요. 예.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원생이 1명 줄고 예. 5명 줄면요. 예. 김 선생님 밤 또 나갔어요. 왜 그래요? 아이 좀 잘 가르쳐 봐요. 그죠? 그 김 선생님은 원장님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예. 자기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공립화 해놓으면 예. 아이들이 자건 말건 예. 난 월급 받는데 국가로부터 그러니까는 그 일반 그 개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 피를 토하면서 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실적하고 연결되니까. 예. 사실 그렇게 무한 경쟁에 노출시키자는 주장은 전혀 아닙니다. 아 예. 저는 국가 공교육비가 예. 사립 유치원처럼 열심히 경영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자는 거지요. 아 예.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자꾸 이 공공 뭔가를 자꾸 공공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게 그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거를 또 뭐 공교육화 시킨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또 공무원화 시키고 그러면 또 공무원 노조 만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럼 자기들 표가 그만큼 생기는 거 아닙니까? 표 생기고 또 자기들 그 선거 운동원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그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보호를 하고 야 동성애가 이게 잘못된 거다 나쁘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성직자들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가 확산되는데 지금 60만 명이래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계속 보호를 해주면은 60만 그 점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대한민국 전체를 파괴하면서 지금 그런 뭐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 기반을 이렇게 그 저기 뭡니까 좀 다지기 위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지금 많이 듭니다 지금. 예. 네, 뭐 여러 가지 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 우려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런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예.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이렇게 내국세 총액의 20.27%라고 하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교육비를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유치원과
우리 학부모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리고 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그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요거는 꼭 좀 사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방위산업도 비리산업이 아닌데 원가 절감을 하면 비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제도적 결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도 적은 비용, 국가 공교육비보다도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을 예. 절감을 하고 이윤을 남기면 비리가 된 저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제도가 엉망진창이라 가지고요. 네. 뭐 하여튼 대한민국 국방을 살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많이 좀 사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